근데 어쨌든 그 광장에서는 다른 밖에 있는 곳들에서 사과가 얼마든지 먹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. 왜? 이 공간은 예산 군거니까. 그렇지, 그것도 맞아요. 군거니까. 아침, 점심,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주류 전문가 명욱 교수와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지 기자 이 기자가 함께하는 명욱 교수의 술자리 인문학 지금 바로 시작했습니다. 자, 이번 주제는 저희가 최근에 방문한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그곳이 어디죠? 바로 충남 예산군에 있는 예산시장입니다. 예산시장에 왜 갔죠 저희가? 그러니까 이게 워낙 핫하고 실은 수많은 지자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네네. 대부분 다 실패를 했어요. 맞아요. 예. 그리고 물론 실패 안 한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막 이슈가 되거나 이런 일들은 잘 없는데 그렇죠. 여기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이 이름을 지냈는데 너무 이게 이슈가 되고 미디어들이 집중을 하고 사람들이 뭐 5만 명, 6만 명씩 몰리고 이러니까 아 도대체 여기가 정말로 그렇게 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?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? 그걸 한번 좀 보고 싶었어요. 그렇죠. 예. 거기가 말 그대로 백종원 선생님께서 워낙 관심을 가지시는 곳인데 우선 예산이라는 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예산은 전 잘 몰라요. 예산이 충남의 약간 중심지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. 물론 대전이라는 동네가 있긴 하지만 네. 그 전에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공주라든지 부여, 청양 이런 곳을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산을 거쳐서 가야 됐습니다. 교통의 요지네. 예, 교통의 요지였어요. 그래서 80년대는 인구가 한 15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근데 엄청 줄어서 지금 7만 명대예요. 절반도 안 되게. 예, 인구 소멸 지역 중에 하나죠. 심하다. 예, 하나인데 그래서 이렇게 지역 경제 또는 지방 경제, 소도시 경제를 살리고자 수많은 지자체에 노력하고 그런 일환 중에 하나로 저는 이 예산시장 활성화가 이 화두에 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럼 저희가 예산시장을 가봤잖아요. 네. 우선 뭐 제 감상보다 교수님 감상을 좀 듣고 싶어요. 일단은 뭐 백종원 선생님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. 그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또 왔을 수도 있지만 그건 오늘 배제하고 말씀드리려고 해요. 배제 말씀드리고 그걸 떠나서 이 예산시장만이 가진 지속 가능성, 여기가 얼마나 계속 잘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질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저한테는 3개가 있었어요. 아, 3개나? 네, 그러니까 뭐 있냐? 첫 번째는 일단은 제가 늘 전통시장을 갈 때 불편하게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주차장이었어요. 아, 맞아. 그게 진짜 너무 힘들어. 맞아요. 근데 여긴 주차장이 정말 넓어요. 아, 그 앞에 맞아요. 엄청 크게 있어요. 그렇죠. 네, 여기가 이제 5일장이 열리는 공간이긴 한데 5일장이 열릴 때는 주차장이 실은 좁아지긴 할 거예요. 근데 그 옆으로 주차할 때가 그래도 꽤 많은 곳이고 그 5일장이 열리지 않을 때는 정말 넓습니다. 네, 주차를 비교적 편하게 할 수 있다. 네. 물론 사람들이 많거나 그러면은 주말에 이럴 때는 거기도 어렵대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상당히 인프라 좋다 했었고 두 번째가 제가 그 이런 전통시장이 가끔씩 불편하게 느껴지는 점은 뭐냐면은 화장실이 어딘지를 몰라요. 두 번째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실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의 불안감,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. 맞아요. 진짜 전통시장 화장실 가면은 솔직히 미안한 말이지만 약간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, 거기서 뭐 맞아요. 벌레들 날아다니고. 맞아요. 근데 여기가 더번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깨끗하게 좀 만들어 놓은 편이에요. 맞아요, 이 정도면은. 맞아요. 예.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시장의 불편함을 또 상쇄를 시켰다. 그렇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시장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이 예산시장 안에 있는 그 광장이었어요. 아, 네. 맞아요. 네. 근데 광장인데 일반적인 광장 그러면 그냥 춥잖아요. 그렇죠. 지붕도 없고 문도 없고 여기는 지붕이 있고 문이 있는 거예요. 아, 맞아. 그러니까 반 실내인 거야. 네. 근데 이 광장에서 우리가 마음껏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되고 아, 불판 깔려 있는데 거기. 네. 그리고 다른 데 음식을 가고 여기 먹어도 되고 그걸 봐. 하니까 약간 우리들이 어렸을 때 생각했던 시장에 대한 로망? 시장 가면 이제 어렸을 때 가면 저 옆에 약간 테이블 같은 데 아저씨들 불판에 삼겹살 막 구워 먹고 이랬던 게 있었거든요. 맞아요. 그 로망, 그러니까 시골스러운 힙함을 그 광장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걸로 이 잘 표현을 해낸 것 같아요. 예. 저도 전통시장 가면은
거기서 막 음식들을 하잖아요. 하면은 그걸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되는데 맞아요. 먹을 데가 사실 없어요. 맞아요. 이 광장 쪽에는 너무 좋더라고요.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 광장에서 사서 먹는 그 뭐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그 광장 앞에 있는 그 집에 살 필요가 없어요. 아 맞아요. 그러니까. 네, 그러니까 그 집은 주로 돼지고기랑 뭐 도래창이랑 머릿고기 같은 게 있었잖아요. 맛있긴 했지만 그 뒤로 좀만 가면 다른 정육점이 있거든요. 그쵸. 거기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우를 좀 사갖고 와도 되고, 예. 뭐 떡집 가가지고 떡 사가서 먹어도 되고. 먹어도 되고. 그러니까 이 광장이 하나의 엄청 소통의 공간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. 너무 좋더라고요. 예. 이런 세 가지 포인트가 다른 시장에 잘 볼 수 없는 거였고, 이런 것들로 인하여 여기는 지속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. 그러니까 백종원 선생님이라는 그런 엄청난 인플루언서의 성격을 빼고 얘기했을 때 이것만 갖고도 야 이거는 기본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. 뭐 그거를 착안한 뭐 더본코리아가 역시 엄청난 사업적인 그러니까 사업 마인드가 이 마인드가 대단한 거죠, 실은. 아니 그럼 저도 뭐 유튜브 계속 보고는 있는데 우선은 시장에서 먹거리가 너무 다양하게 있어요. 그리고 다른 데서 흔히 먹을 수 없는 것들,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 같은 경우는 약간은 뭐라 그래요? 부속품이라고 할까요? 그 부속 고기를 그렇죠. 파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근데 진짜 그 도래창 맛있었어요. 도래창. 네. 와, 그리고 머릿고기도 구워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, 세상에. 너무 맛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다음에 무슨 치킨 같은 거? 그쵸, 그 바베큐. 너무 맛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갈만해요. 그리고 저는 가기 전에 좀 예상했던 게 그 광장에 이렇게 테이블이 워낙 많아서 되게 좁을 거라 생각했거든요. 생각보다 좁지는 않더라고요. 그쵸, 뭐 나름 이제 적당히 앉아서 있을만하죠. 근데 우리가 그때 먹었던 게 또 중국집에서 우리 또 탕수육도 탕수육도. 갖다 먹고 원래 가려고 했었던 곳은 저 밖에서 국수도 갖고 올라고 그렇죠. 먹으려고 했고 저희가 마라칼국수라고도 있잖아요. 맞아. 네, 마라칼국수.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 공간 안에 있는 그 가게들만 잘 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, 맞아. 근데 어쨌든 그 광장에서는 다른 밖에 있는 곳들에서 사과가 얼마인지 먹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. 왜? 이 공간은 예상 군거니까. 그렇지, 그것도 맞아요. 군거니까. 그리고 안 봐도 돼. 그 불판 빌려주는 게 있잖아요. 그 그쵸. 5,000원씩, 인당 5,000원씩 해가지고 그 5,000원씩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은 그 저는 봤을 때 솔직히 그게 좀 사업이 될 것 같았어요. 그 불판 빌려주는 거. 어차피 그거 먹으니까. 예, 3인이면 15,000원이고 그쵸, 그쵸. 4인이면 뭐 한 2만 원 정도잖아요. 그게 실은 수익이 많이 남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. 그 수익을 더본코리아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상인회가 그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 기본 운영비로 쓴다는 거네. 그러니까 운영비로 쓰고 네. 그 상인에서 그 수익이 남겨진 부분들을 예산시장에 다시 재투자를 해서 그렇지. 예산시장 전체적인 이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또 짜놨더라고요.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예. 저도 뭐 괜찮았어요.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그러니까 좋은 점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뭐 제가 또 기자다 보니까 단점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. 네네. 아쉬운 점, 단점이라 보기보다는 아쉬운 점이죠. 그러니까 우선은 갔을 때 저는 입구가 조금 복잡했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공실이 좀 있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그 공실이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 채우기도 어려운 것도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뭐냐면 실제로 그 공간은 다들 거의 반 버린 공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그 광장에서 조금씩 물건을 팔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쪽 보면 다들 창고로만 쓰는 그런 공간이었잖아요. 아쉬웠죠.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어려웠는데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커가는 불씨가 이제 막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실은 다른 쪽들 공실이 되게 많았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느끼는 이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짠한 부분들이 있었죠.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진짜 백종원 선생님이 하기 전에는 여기는 진짜 사람이 없었구나. 계속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죠. 그러니까 근데 그쪽 식당들 몇 군데 백종원 선생님이 손을 보신 식당들 위주로만 사람들이 좀 가서 이제 좀 살아나는구나 이제 그 느낌 확실히 받았어요. 그렇죠. 거기에 어쨌든 이 광장에 삼겹살 구워 먹는 이 느낌이 정말 레트로 그치. 하지만 힙한 이런 느낌. 그러니까 가족끼리 가면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더라고요. 예. 그리고 저는 또 아쉬웠던 게 사실은 거기 약간 조금씩인데 뭐 지도가 조금 안 맞다. 그러니까 거기는 상설 시장에 있는 지도가 너무 옛날 거라서 안 맞는 것도 있었고. 저는 그래서 거기에
그 지역 예산 시장의 지도가 좀 더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 거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광장 쪽에 있는 것들, 그치. 예를 들어 그 광장에서 그 가지고 와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또 추천하는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. 시장 바로 옆에 보면 국수거리도 있고 뭐 국밥거리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. 그런 거 소개하는 것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그래서 같고. 갖고 와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스팟들을 좀 더 뭐 지도나 또는 이 화면이나 이런 데서 좀 더 많이 보여졌으면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진짜 완전히 개인적인 감정인데 빨리 문 닫아요. 아니 다 재료가 빨리 소진되니까. 그러니까 다 너무 맛있더라고. 네, 그냥 그날 국수도 못 먹었지. 그러니까 저희가 늦은 시간에 가긴 했는데 오후 늦은 시간에 가긴 4시, 했지만 5시쯤이긴 했지만 아니 뭐 국수도 안 됐고 근데 우선 여기 있는 막걸리도 지금 다 떨어졌고 그 막걸리 다 떨어졌죠. 맞아요. 다 떨어졌어 가지고 그렇죠. 그리고 또 뭐가 떨어졌지? 치킨은 그때 살아있었구나. 치킨 살아있었어요. 국수 못 먹어서 국수 먹고 싶었는데 맞아. 예, 국수도 못 먹고 맛있더라고요. 그것도 잘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고기떡. 그 떡 안에 무슨 고기 넣은 거 있어요. 예. 그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뭐 일찍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. 주말은 당분간 주말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한 달이 안 됐는데 4만 명 넘게 갔다고 하더라고요. 4만 명, 5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계속 오고 그러니까. 주말은 좀 제 생각에 좀 피하는 게 좋을 거예요. 왜냐면 주말 갔다가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평일날 좀 가시는 것이 좀 좋지 않나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좋았고 우선은 깔끔했고 확실히 시장인데 깔끔했고 그리고 저는 그거 봤어요.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불판을 해주는 데도 있고 이 부탄가스를 쓰다 보니까 그 버너를 쓰다 보니까 부탄가스가 떨어지거든요. 그 뒤쪽에 그 갈아주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. 힘들어하는 게 너무 보이는데 표정이 너무 좋았어. 그러니까 그게 지역 청년들을 그렇게 고용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곳에 일자리가 계속 있을 수 있다면은 청년들이 내려와서도 투자를 또 진행할 수도 있고 자기 사업 진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좀 비즈니스 찬스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역 활성화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저희가 그쪽 더본코리아 관계자들을 만났잖아요. 그쵸. 만나서 이분들이 뭐 다음 얘기도 좀 뭐 어떻게 뭐 크게 보시더라고요. 단순히 예산 시장만 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쵸. 그래서 거기서 혹시 뭐 좀 괜찮은 아이디어나 뭐 교수님 듣기로는 뭐 좀 있으면. 그러니까 제가 실은 꽤 시골을 다녀본 편이에요. 우리 대한민국에서. 왜냐면은 제가 전국에 있는 양조장 관련된 컬럼을 제가 많이 썼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양조장들을 방문해보고 거기는 양조장들의 글을 계속 써나갔는데 그때마다 늘 갔던 것도 늘 시골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지역을 그 막걸리 양조장 또는 전통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키는를 계속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그때 늘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 양조장 하나 갖고는 안 된다. 주변에 있는 다양한 명소들과 연합을 해서 가야 된다.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뭔가 명소를 딱 얘기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안동 소주 했었을 때 안동 하이마을을 검색을 하면 안동 소주 같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또는 뭐 제주도에 뭐 서귀포를 딱 검색하면 오메기술이 같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엮어야지만 사람들이 계속 갈 수 있어요. 그렇죠. 왜 그러냐면은 예산 시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3번, 4번, 5번, 6번 가기에는 그 서울에 있거나 또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쉽진 않아요. 그렇죠. 근데 주변에 있는 명소들과 연결해서 가면은 그 명소는 그 예산의 명소가 이런 명소도 있고 저런 명소 여러 명소들이 있잖아요. 그 여러 명소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야 예산 시장 가서 밥 먹고 갈까라고 무조건 들리는 코스가 되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한 번 온 사람이 2번, 3번, 4번 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예산 시장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많이 가는 이 상황에서 예산 시장을 통해서 예산의 명소들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다면 이것 자체가 진정한 그 인구 소멸이라는 지상대 과제를 가진 대한민국의 이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솔루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거를 다음에 얘기할 거잖아요, 저희가. 그렇죠. 제가 그때 근데 제가 그 관계자를 만나면서 좀 신기했던 게 예산이 삼국 축제? 그게 되게 유명하다고. 국수, 국밥, 국화. 맞아요. 그게 되게 유명하대요. 그거를 전 몰랐어요. 그러니까 이제 알았지.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아는 거지. 근데 그거를 아예 좀 크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더본코리아가 아예 네. 그쪽 시장이랑 같이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랑
그리고 이제 2차가 된 거래요. 그 더본코리아가 계획하고 있는 건 총 5차인데 그 중에 이제 2차라고. 뭐 3차, 4차, 5차까지 되면 엄청 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맞아요.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바라는 것은 이 예산 시장이 주차장이 좋고 화장실 이건 디폴트잖아요. 기본값이잖아요. 이 광장에서 먹는 이 삼겹살을 먹는 이 분위기가 실은 전국의 시장으로 가는 것이 좋을런지 아닐런지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다 똑같이 따라하면은 이것도 또 시장에 대한 그쵸. 그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거고. 메리트가 없어지지 또. 근데 또 모든 시장이 그렇게 되면 또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. 근데 관리를 또 그만큼 할 수가 있냐? 그렇죠. 관리를 또 그만큼 잘해주는 뭔가 좀 주체적인 주체가 또 있어야 되죠. 그렇죠.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제 입장에서는 좀 판단이 안 서는 그런 부분이에요. 왜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그 청년몰 이 몇 군데 이제 안 좋게 된 데를 사례를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너무 많아지면 그런 것도. 그러니까 청년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동네에 잘 안 되는 동네에 청년들을 넣은 거예요. 그러니까. 안 되는 동네. 그러니까 어차피 상권이 잘 안 되는 동네인데 청년들에게 뭔가 지원을 주면서 뭔가 너희들 해봐라 했는데 안 되니까 자기들도 하루 이틀 뭐 한 달 열심히 해보다가 안 되나 보다 그러면 좀 빠지고 그렇죠. 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. 실제로. 언론에 잠깐 관심 받아서 사람들이 잠깐 가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서. 그러니까 재방문율이 얼마나 높냐가 되게 그게 중요한데 중요한 것 같아요. 어제는 예산 시장 같은 경우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봐요.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또 갔다 왔지만 저는 이제 다음에는 또 가족들이 한번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거기 너무 맛있었는데. 네, 그러니까 근데 예산 시장만 가는 것이 아닌 예산에 또 좋은 명소를 또 보고 그렇죠. 가야지 이제 또. 네. 그리고 거기서 고기도 맛있는데 막걸리가 맛있더라고요. 거기는 막걸리도 스페셜한 막걸리죠. 요 막걸리인데. 맞아요. 예.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이게 그 예전에 SBS에서 골목 식당을 했었죠. 그때 거기서 이제 백성 선생님과 대립했던 박유덕 씨, 농촌진흥청 연구원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막걸리 기술자란 말이에요. 막걸리 장은이기도 하고. 그런데 그 방송에서 굉장히 대립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대타협 아니 대화해 뭘 얘기 좀 해봐. 뭐야? 뭐 애제자? 대협력. 그쵸. 파트너로서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죠. 를 굉장히 끈끈하게 맺고 이제 백종원 선생님이 제안을 해서 예산 이 시장 안에 양조장을 만들었던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이 시장이 생기기 전에,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활성화되기 전에 한 3년 전부터 이 양조장 그 공간 안에 있었어요. 있었고 거기서 이제 같이 만드는 거죠. 이 막걸리를 백종원 씨와 박유덕 씨가 같이 만들면서 근데 뭐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 있고 이게 하루에 2번 판대요. 오전, 오후 파는데 700병? 제가 듣기로는 700병. 평일 700병. 네, 그 주말에 한 1000병 넘게 파는데 그쵸. 그냥 오픈하자마자 30분, 뭐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솔드아웃. 거의 뭐 줄 서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오픈은 하더라고요. 맞아요. 하기도 하고 또 이게 예전에는요.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인 양조장이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양조장들은 메인 스트리트에 있었어요. 메인 스트리트에. 메인 스트리트에 있었고 뭐 시장이 열리는 바로 옆에 있다든지 그러니까 양조장이 대부분 다 그 랜드마크였어요. 그러겠네. 왜냐면 전화기도 먼저 들어오기도 하고. 근데 그게 딱 시장에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문화의 복원 같은 이런 컨셉이 또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어쨌든 그리고 이 골목 식당이라는 걸 통해서 이 게리바르 막걸리 장인 박유덕 씨와 백종원 씨가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타협이라는 표현이 그렇다. 서로 콜라보를 통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도 되게 여기가 있죠. 되게 뭐라고 할까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이. 그건 전문가로서 하실 수 있는 말이고 저같이 술 좋아하는 사람은 먹어봤는데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. 되게 부드러운데 우선은 한 맛 보시죠. 뭐 여기 이렇게 해.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기 하나는 요건 프리미엄 골목 막걸리 프리미엄. 좀 진한 거죠 이게? 진하다기보다는 이건 무감미료예요. 이건 들어있나 그럼? 이거는 감미료가 좀 들어가 있어요. 오리지널. 근데 이제 둘 다 특징은 둘 다 예산사를 사용했고요. 네네. 이게 입에 일반 막걸리 6도. 네네네. 뭐 이렇게 어렵겠다요. 잔 주세요. 네네네네. 맛있겠다. 그만 드세요? 네네 충분합니다. 네네네. 따라드릴게요. 이게 좋은 게 이 골목 양조장에 대한 이 느낌을
요 라벨이 굉장히 잘 담았어요. 아. 네. 시장 모습을 잘 담았어요. 근데 불판 모습 있어요. 여기 보면은 불판 모습 있어서. 막걸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요 뒤에도 이렇게 좀 잘 그려놨습니다. 예, 그려놨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역성을 잘 살린 좀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예. 도수가 6도. 네, 6도. 네, 맛보겠습니다. 색은 일상적인 좀 무난한 그냥 아이보리 컬러인 것 같아요. 그렇죠? 맛있어. 향은 되게 복잡하게 많이 나는데 과실량도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요구르트 향도 좀 있어요. 그리고 살짝의 누룩 향도 있는데 약간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향미가 굉장히 잘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. 맛있다. 이게 정말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굉장히 대중적이지만 또 대중적인 거 안에서도 맛있는 맛을 잘 잡은 것 같아요. 저는 되게 엄청 달진 않아요. 엄청 달진 않은데 단맛도 있고 되게 부드러워요. 첫 맛이 되게 부드럽고 끝에 약간 누룩향이 나기도 하고 맛있어요. 무난해. 그리고 산미도 굉장히 좀 잘 잡은 것 같아요. 이게 특히 이게 맛있는 게 뭐냐면은 이 양조장에서 그러니까 양조장 직판이잖아요. 예, 직판이자 하다 보니까 그 양조장 직판이니까 가장 신선한 상태, 가장 좋은 상태로 이거 산 거야.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앞에 광장 가서 고기 구워 먹으면 최고지. 그러니까 이제 막 갓 짜낸 막걸리와 이제 막 그 도축한 건 아니겠죠. 이 그 넓은 공간에 고기를 지글지글 구워 먹으면서 이제 막 짜낸 이 막걸 같이 먹는 이 콘텐츠가 이게 진짜 킬링 콘텐츠야. 단순히 그냥 집안에서 조용히 먹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막 수십 명의 사람들 같이 먹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. 천장도 엄청 높잖아. 거기 그리고 압권은 저희가 갔을 때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진 않았는데 비 오면 진짜 압권일 것 같아요. 그치. 거기서 살짝 구멍 뚫린 데서 비가 떡떡떡떡 떨어지는데 거기에 거기에 이제 양동이를 이제 빗물을 받았을 때 빗물 떨어질 때 딱딱딱 그 소리. 누나도 너무 매력적일 것 같아요. 눈에 서서 한 곳만 눈이 오잖아 또. 한 곳만 눈이 막 쌓여 막. 이것도 진짜 매력적인 거고. 그 광장이 엄청난 매력이 있다. 자, 빨리 그다음에 이게 프리미엄. 네. 이게 무감미료. 맞아요. 여기 보시면은 요 술 인증 마크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거 뭐요? 노란색은 100% 국산쌀을 썼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초록색은 이제 수입쌀을 썼다 그렇구나. 이런 뜻이죠. 수입 농산물 썼다 이런 뜻인데 요거 마크만 있더라도 나름의 이제 위생을 상당히 신경 썼다. 술 품질 위생 인증에 대한 마크이기 때문에 술 품질 인증 마크예요. 근데 위생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생도 신경을 썼다. 예산쌀 쓴 거예요? 이것도 예산쌀이죠.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. 그 극조 그때 왜 우리가 먹었던 바베큐도 예산의 사과를 이용해서 만든 그 치킨? 치킨 바베큐. 맞아요. 바베큐도 예산의 사과를 이용했고 예산 사과 이름이 별명이 그거라면서요. 예플. 예산의 애플 그래서 애플이어서 예플. 이름 진짜 잘 지어 사람들. 천재들이 많어. 이거는 원액에 가까운 거고 이거 12도인가요? 이거? 네네 됐습니다. 12도인가? 12도예요. 그렇죠. 2배죠. 좀 더 걸쭉하죠. 찐득하네요. 내려오는 게 보니까. 쌀 향인가요? 쌀부터 향부터 진득함이 쫙 올라오네. 야, 이거 맛있다. 이거는 마셨을 때의 과실량보다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참외향이 잘 올라오네. 전 이게 뭐라죠? 전 잘 모르니까 느낌이 미숫가루 같이 그런 것도 좀 있죠. 느낌. 맞아요. 너무 좋다고. 마시고 난 다음에 참외향하고 멜론 향이 좀 더 메인인 것 같아요. 얘는 물론 누룩 향도 있고 쌀 향도 있지만. 되게 맛있는데 이거? 되게 찐득하네요. 이거랑 완전 맛이 달라요.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와 건배하면서 짠하면서 시원하게 쫙 마시는 거고 이 골목 막걸리는 좀 더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기 좋은 것 같고 얘는 또 얼음 넣어서 마셔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되게 찐득하고 느낌이 달달한 맛도 있고 맞아요. 쌀 맛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야, 이거 맛있다. 그러니까 이러니까 오픈런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진짜 양조장에서 이 술을 산다는 이 문화 자체가 그거를 오픈런으로 만든 게 거의 여기가 최초인 것 같아요.
물론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양재 술을 사기 위해서 전통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 모습 자체가 실은 전통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주는 영향력이 너무너무 좋거든요. 실은. 예,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. 그럼 교수님께서 두 개를 맛보셨긴 했는데 이거랑 이거는 그냥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? 아니면 좀 추천할 수 있는 안주라고 할까요? 음식? 있다면 그 예산에 이제 뭐 우리가 먹었던 삼겹살이나 도래창 이런 것도 맛있는데 예산에 유명한 또 갈비가 하나 있죠. 고덕갈비. 처음 들었어요? 네, 고덕갈비가 살짝 양념 내가지고 되게 맛있어요. 그럼 우리 왜 안 먹은 거예요? 우린 그날 거기서 삼겹살 먹었잖아. 고덕갈비 맛있겠다. 네, 이거 고덕갈비도 즐겨야 되는 포인트 중 하나죠. 근데 그런 거랑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.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맛이 좀 진하니까 저는 예산 사과랑 또 같이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생사과를? 아니요, 잘라가지고 사과, 그러니까 물론 사과 그 자체로 과일로서 약간 즐기는. 위스키처럼 먹는 거구나. 네, 그러니까 얘는 식중주로, 그러니까 음식하고 먹기엔 얘가 좀 더 편하고요. 얘는 요거 자체만으로 즐기기 되게 좋아요. 네, 그래서 얘는 가벼운 안주가 좋을 것 같아요. 과실은 예산 사과라든지. 이게 보니까 인터넷으로 주문 된다고 하더라고요, 이게. 둘 다 되긴 될 거예요. 네. 그래서 거기서 못 사신 분들은 인터넷 사시면 돼요. 그렇지, 뭐 근데 그쪽에서 재고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인터넷에 얼마 있을지 모르겠어요.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다 상당히 맛있는 편이다.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. 지금 교수님이랑 같이 예산 시장을 갔다 왔는데 우선 총평. 정말 시골 시장에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재밌게 식사라는 모습을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. 그리고 시골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. 이번에 방문은 정말 저의 편견을 깨준 정말 대단했다 이렇게 보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인프라가 있어서 잘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런 그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닌 주관적으로도 꼭 잘 돼서 더욱 잘 돼서 대한민국 지방 소멸 그리고 그 지역에 간 전통주의 가치, 농산물의 가치 이런 것들을 더욱더 알려주는 그런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길 정말 더 응원하고 또 바라기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시장들이 더 활성화되기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. 저는 예산시장 가실 거면 평일에 가세요. 그리고 차 끌고 가지 마세요. 막걸리랑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. 아니 운전하는 사람 안 먹고 불쌍하잖아요. 그 사람은 나중에 싸주든지. 그래 불쌍한데. 근데 그 대중교통으로 가는 것은 그러면 차 끌고 1박 2일로 가세요. 1박 2일. 방에 들어가서 마셔야지. 이거 너무 맛있어서 못 먹으면 진짜 아쉬워. 그치, 이건 꼭 마셔봐야죠. 그 분위기에 먹어야 되잖아요. 이게 다르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차 끌고 1박 2일로 가세요. 평일로. 어쨌든 예산 시장을 통해서 정말 예산의 명소들 그리고 충남의 명소들 나아가 지방 소도시들이 각자 매력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게 그거를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지방 소도시들 중에서 매력이 없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. 다 각자의 매력이 있어요. 그렇죠. 정말로. 숨겨진 보물 같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.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또 그런 투어도 또 인기가 있어서. 그러니까요. 지방 소도시 매력이 있습니다. 아무튼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. 네. 좋아요, 알림, 구독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